자, 여러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304페이지 재산세 부가징수요. 자, 재산세는 어떻게 징수되느냐는 건데, 여러분 뭐 알다시피 재산세는 가만히 있으면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징수 방법을 배웠습니다. 보통 징수하죠. 그래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즉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를 교부해서 자,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 배웠죠? 총론에서 원칙 보통 징수 예외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X라고 했습니다. 재산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휴통에 버리고 뭐 내가 신고납부하겠다 이러면 돼안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종부세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요.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라고 했습니까? 6월 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의무자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 다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직 안 배운 거지만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아직 안 배웠던 건데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OX예요. 이거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왜 틀렸어요, 여러분들? 에? 과세 기준일 현재 6월 1일 현재로 평가하는 거지.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틀린 거 무조건 항상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그런 비슷한 자 그런 지문이 나오면 항상 재산세를 판단할 때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납기요. 납부 기간의 줄임말이죠. 납부 기간의 줄임말. 납기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에 딱 정해져 있고, 이거는 반드시 상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그냥 상식처럼.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고, 건축물하고 선박항 공기 이런 것들 다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분 재산세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로 하고, 나머지 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절반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그래서 주택분만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토지 어디에 땅 가지고 있고 어디에 상가 가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아이, 뭐 여러분 보세요. 집도 없는데 어디 땅이 있거나 상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집은 기본이고 상가 있고 땅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토지나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한 번에 징수합니다. 토지분은 9월달, 건축물은 7월달. 근데 주택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주택은 서민들의 자, 재산세 부담 납부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 두 번 나눠 징수해요. 징수할 세액의 절반은 우리가 1년에 낼 세금 중에서 절반은 7월 10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꼭 수강생들이 해마다 그런다고 그랬어요. 안 오는 거 같죠? 진짜로 와요. 꼭 9월달 되면요 수강생들 중에 교수를 놓고 합니다. 예? 들어와요? 그러면 음료수 하나 빼고 여기 좀 드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 물어보세요. 주머니에서 뭘 딱 꺼내는데 보면 항상 뭐냐면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와가지고, 저 교수님 여름에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 또 이렇게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저한테요, 욕만 먹고 가지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데도 꼭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를 들고 온 사람들이 꼭 있단 말이지, 여러분. 자, 그래서 주택분 이렇게 두 번 나눠 징수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주택만 그래요. 서민들의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다만 거기 보세요. 단서 부분 미줄입니다. 산출세액이에요. 주택분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요. 10만 원까지 포함해서요.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자, 얼마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와요.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니까 아니고. 자, 그럼 저를 보세요. 10만 원 이하인데 얼마 안 되는데 두 번 나눠서 보내면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니까 자, 그냥 한 번에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택분 요번에 나온 거로 할게요. 주택분 재산세 자, 징수할 세액 요번에 시험에 26회 때 나온 거예요. 주택분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OX예요. X입니다. 자, 징수할세액이 부가세액이 되고 얼마라고 했어요? 주택의 부가세액이 얼마? 100만 원인 때. 내가 100만 원 있다고 했죠. 지금 금방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틀렸습니다. 10만 원 이하일 때가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거지 100만 원이면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10만 원 초과하면. 아셨죠? 10만 원 초과할 때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절 보세요. 또는 어떻게 나왔냐? 자, 토지분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X예요. 에? 틀렸습니다. 이거 왜 틀렸어요? 제가 뭐라고 써요? 애초에? 토지분 재산세 징수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 토지는 자 10만 원 이하여도 무조건 언제 징수한다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토지를 말하는지 건축물 말하고 있는지 주택을 말하고 있는지 잘 봐야지. 무조건 숫자만 봐. 수강생님들이 숫자만 맞으면 오케이 이런데 자 토지인지 건축물인지 주택인지를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일 때 이렇게 징수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여러분. 자, 수시분은 뭡니다? 과세대상을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자 기부 과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과세대상에 자 누락이나 착오 뭐 등으로 인해서 이미 납부한 그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거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거는. 그러니까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세무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려고 컴퓨터로 출력해서 이만큼 딱 싸놓고 있어. 책상에 싸놓고 있다가 화장실 잠깐 가고 싶어가지고 화장실 잠깐 갔던데 창문이 좀 열려 있었어요. 돌개 바람이 싹 들어와가지고 슉 해가지고 종이 한 장이 책상 밑으로 딱 떨어졌는데 그걸 모르고 얘가 다 발송을 했어요. 그랬다가 어느 날 일하다가 책상에 일하는데 볼펜이 툭 떨어져. 그래서 딱 보니까 그 볼펜 주스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종이 한 장 있네. 딱 보니까 재산세 고지서 한 장 안 보낸 게 있어요.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 하여튼 등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인해서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되고 현황부가요. 이거는 뭐 줄긋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실질과 현칙상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과세기준 연제 다릅니다. 자 이럴 때는 무엇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공부상으로는 과세기준 연제 농지로 되는데 자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예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고의소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예요?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절 보세요, 여러분. 네, 질문 드립니다, 바로. 자, 재산세 자, 징수할 세액이 고의소 한 장당 딱 2,000원인 경우에 딱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X예요.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OX. X입니다. 여러분, 자, 미만이니까 보세요. 미만이라는 것은 이걸 빼고 아래로 해요. 자, 빼고 아래로 징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자, 그러면 요거는, 뺀 거, 요거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은 그러니까 빼고 아래로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여러분. 2,000원 징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소 한 장당 재산세 2,000원 미만일 때, 이하로 바꾸면 틀려요.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일 때는 징수합니다. 시험에서 자 예전에 재산세 고의소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2,000원 징수합니다. 26개 시험에서 또 나왔어요. 26개 시험 그대로 나왔어요. 재산세 고의소 한 장당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해야 한다. 취득세에서 면세점은 이거고, 과세하지 않는 거고. 자, 소액 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 면제. 1,000몇백 원 받으려고 고지서 보내면 만드는 비용이 더 들잖아요. 자, 내려가는 사람들도 1,000몇백 원 내려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자, 그러면 세목별로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자, 세목별로 면세점과 소액 징수 면제를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자, 면세점하고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점. 대표적으로 취득세가 적용됐었는데 소액징수 면제.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죠. 소액징수 면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죠? 예.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이하 과세 제한한다. 그래서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요.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하 과세 제한하니까.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등록면허세 면세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업무 대행해주면서 받는 조세니까 공짜로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자, 재산세 얘는 면세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가. 소액징수 면제예요. 취득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예전에 기출됐던 지문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취득세와 요걸 보면서 대답을 해. 요걸 보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예요. 이걸 보면서 대답을 해보시고, 이거 보면서도 대답을 못하니, 자, 보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우리 촬영하는 저기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잘 봐봐. 여기 나오고 있는지.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예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OX요. X. 자,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서 대답하라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가 적용된다고?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적용되지 않고. 아셨죠?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의 요소이기 때문에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 둘 다 적용되지 않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보면서 대답하라고 해도 뭔가 함정이 있나 이러면서 자꾸 X를 외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모두 소액징수 면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이요. 자, 요건 어떤 거냐? 여러분,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용어만, 이번 순환에서는 용어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이요. 보유세 부담의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건데, 세금 부담에 상한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의 상한을 두고 있어요. 그 넘으면 더 이상 부과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가 간접세와 직접세가 있는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라든가 주세, 뭐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품을 구입하면서 지름식 강림한 주부들은 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물건 사면서 내가 물건을 사면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는 생각은, 부담하고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막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술 마시는 우리 분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마시면서 아줌마 이슬이 한 병이요. 자, 아니 한 병 더 추가요. 뭐 이러면서 술 마시면서 내가 오늘 주세를 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 마십니다. 그래서 간접세의 특징은 자, 조세 저항의 정도가 낮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사람들이 내는지도 몰라요. 자,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직접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같은 이 직접세는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당장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욕을 막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직접세는 세율이 인상되면 욕을 막 하는데, 다만 취득세는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그래도 좀 누그러져요. 소득세는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을 내니까 그래도 좀 누그러져요. 사람들이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은 어떤 거냐면 보유세예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있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세금을 내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 가만히 있는데 재산세나 종부세, 자, 세금을 계속 내? 억울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몇만 원만 올라도 사람들이요, 당장 고지서 작년 거 찾아보고서 이런 5만 원씩이나 올랐네 이러면서 인사 좀 있다 하고, 자, 막 까먹었잖아 이제. 자, 그래서 어떻게간에 사람들이 전년도 고유세 꺼내가지고 5만 원만 올라도 사람들이 몇만 원 올라도 욕을 막 합니다. 다시는 찍어주나 보자 이러면서. 욕 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 보세요. 욕 먹으면 안 되니까. 자, 보유세는 특히 세부담 상한선 두고 있어요. 전년도 세금 낸 것보다 올해 당연도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어떤 게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느냐, 요것만 오늘 알고 가면 돼요. 의미를 알고 그 어떤 세금의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되느냐. 보유세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인데,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 따라가요. 똑같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애들이
자,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참고적으로 여기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여러분 보세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지역 간의 균형 발전과 수자원 보호 등과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 관리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뭐였어요? 목적세였습니다. 목적세. 우리 목적세 그러면 교농지지에서 지방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은 특정 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나눠져요.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진 않고 자 특정 부동산분이 특히 중요한데요. 잠깐 보세요. 특정 자원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항만에서 컨테이너 입항 출항할 때 또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수를 퍼올려서 음용수나 온천수로 이용할 때 또 그 다음에 지하 광물을 채광하거나 또 화력 발전하거나 원자력 발전하거나 수력 발전하거나 이럴 때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특정 부동산분은 자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할 목적으로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요.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처럼 얘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고 많은 납기 같은 규정도 그렇고 웬만한 규정을 자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요. 그래서 재산세가 나타나는 곳이면 출동하는 곳이면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이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출동합니다. 근데 안 따라다니는 곳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물납이요. 재산세, 자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그랬어요? 재산세만 허용돼. 그래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 안 따라다니지 웬만하면 자 얘네들은 저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처럼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그 다음에 또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과세기준일이 있는데 6월 1일로 재산세랑 똑같고 납기 규정도 재산세 규정 따라가고 많은 규정을 따라가. 그래서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도 얘도 자 재산세처럼 자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도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다는 거. 자,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니까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 기준이 틀려서 그렇지. 자,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교재 여러분 304페이지 하단에 세부담 상한 말뜻만 아시면 되고 이 구체적인 세부담 상한 기준은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이 기준은 정확히 또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세부담 상한선 말뜻만 알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거라는 것. 또 적용되는 세금들은 어떤 거냐? 보유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서 자 적용된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부가세를 봅니다. 자, 부가세,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부가세를 함께 내는데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되느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몇 프로요? 20%요. 자, 그래서 오늘은 몇 프로까지는 모르더라도 지방교육세 밑줄이고 그냥 재산세가 20%도 혹시 모르니까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부가세 어떻게 외우느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재산세 부가세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재산세 부가세는 사람 이름 부르면 돼요. 재진이 이렇게 재진이. 여러분 제 동창 중에도 재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애들이 엄청 많아요. 재진이.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재진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 있죠? 김재진, 이재진, 박재진, 한재진 엄청 많아요. 재진이라는 이름. 또 동영상 강의 듣는 수강생분 중에서도 재진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재진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 싫어합니다. 그 인천 쪽에서 어떤 곳에서 제 강의 들은 합격생 분이 계세요. 나이는 60대 초반인데 합격하신 분이 맨날 제가 재진이 그러면 키득키득 혼자 웃으셔요, 맨날. 그래서 교수님 그 수업 끝나고 쉬는 시간 갈 때 교수님 오늘도 왜 내 이름 불렀어요? 그러면서 맨날 당신 이름 불렀다고 하는데 저 합격자 모임 때도 또 그 선배로서 이렇게 자 왔어요, 올해도. 그래서 내가 무슨 사람들이랑 얘기해 오는데 또 오더니 교수님 또 수업 시간마다 내 이름 얘기했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진이 여러분 봅니다. 재진이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재산세 부가세는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입니다. 재진 여보세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재진 2예요. 재산세에게 자 몇 프로로요? 20%로 부과됩니다. 재산세에게 20%래요.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온다고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된다. 여러분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다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가 옳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또 시험에서 재산세 부가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고 바꿔요. 아니고 보다 재농이가 아니라 뭐예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가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병기세라는 게 뭐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병기세가 뭔지. 재산세의 납기와 같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아까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같은 공동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 부과되는데, 특정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겠다 보니까 많은 재산세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그랬죠? 그랬을 때 자 봅니다. 재산세 밑줄입니다. 쭉 납기와 같은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이를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해야 한다는 것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재산세 고지서를 보세요. 여러분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요, 네, 재산세 얼마, 그 다음에 부가세인 재진이, 지방교육세 얼마,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이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은요, 금방 얘기했어요. 계속 재산세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징수로 둘 다 징수되고, 또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면서 납기도 재산세 규정을 지역자원시설세가 따라가기 때문에, 준용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럴 때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재산세 고지서 따로 만들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고지서 따로 만들어서 보내면 만드는 사람이나 내는 사람이나 서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서, 한문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병기,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병기 세목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목, 그럼 어떤 거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자원분 아니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이 이렇게 병기 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재산세에 관한 내용들을 쭉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쭉 한번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읊어드릴 건데요. 자, 쭉 한번 읊어드릴 건데, 시간이 좀 절묘하게 애매하네. 자, 여러분, 한번 쭉 복습 한번 해보기 전에, 어떤 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학원에 갔는데, 그 학원 원장님이 있잖아요. 내가 커피를 한 잔, 머그잔에다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그 원장님이 저한테 당신이 드시던 머그잔 하나를 내밀면서, 강 교수님, 저도 커피 한 잔만 더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커피 한 잔 타다 줄게. 그래서 자, 이거 머그잔 들고 가는데, 그러면서 날 보고 씩 웃는 데 있죠? 날 보고 씩 웃는데, 전날 술을 많이 먹었는지 술 냄새도 나고,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머그잔을 들고 가면서 보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접 키스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왼손은 원장님 거, 요거는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잔 딱 커피 타갖고 타러 가가지고 커피를 딱 탔어요. 딱 올라오는 데 있죠? 오는데 복도가 좀 길어요, 거기가. 원장실하고 해요, 길어. 그래서 복도 오다가 보니까 수강생을 만나가지고 뭘 물어보길래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있죠? 어떤 게 내 건지 까먹었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젊은 애가 이렇게 이제 어떤 젊은 애가 여행을 하다가 우물가에서 이제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가를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거기 계시길래, 할머니 저 목말랐었는데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려 그러면서 씩 웃는데, 할머니가 이빨이 노래요. 이빨이 노란데, 그날 할머니가 당신이 드시던 그 물 이렇게 딱 한 번 마시더니 딱 버리고, 그 다음에 물을 톡 떠가지고 젊은이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순간적으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할머니랑 간접 키스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여기로 먹죠? 이쪽으로 먹으니까 나는 요 손잡이 있는 부분, 요쪽으로 물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쫙 들이킵니다. 이쪽으로.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가, 젊은이 나랑 취향이 똑같구먼.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항상 늘 농담이 생각나서, 항상 누가 먹은 것 같은 컵일 때 좀 불안할 때, 찝찝할 때는 항상 손잡이 부분으로 먹습니다. 물론 나랑 취향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머리 식혔으니까 절 보시고 고개를 쭉 들고 한번 배운 거 복습해 봅니다. 아니구나. 아이고, 복습해 보기 전에
우리 그 기출문제도 다시 한번 제가 읊어드리고 해야 되겠는데, 자 여기 일단 기출문제 한번 재산세 문제 나온 것들 한번 제가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고 OX로 복습 겸해서 맞추고 요거 좀 읊어드리고 또 한번 쭉 훑어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물론 뭐 제 카페에 오시면 요거 저기 뭐야 여러분 나란 OX도 있고 제 카페에 오시면 또 정리 다 되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시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주택이니까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몇 프로? 60% 맞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7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니까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70% 맞죠? 네, 100분의 70.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아니고 뭐로 한다고 항상 시가 이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항상 재산세는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뭐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세율적 일반 원칙. 아까 나왔던 건데 물어봤던 건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적용한다. 맞잖아요. 주택별로 각각 주택은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하나는 아까 봤던 거고 재산세 이건 아직 안 했고 뭐 다 쉬운 거네. 뭐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맞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자, 고유소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시요. 고유소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맞잖아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맞잖아요. 자, 이런 것들 뭐 쉽잖아요, 여러분들 다. 정답 지문이 아까 물어봤던 거예요.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100만 원인 경우에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에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해요? 아니지. 10만 원 이하일 때가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하는 거지. 10만 원을 초과했다. 100만 원이면 나눠서 7월 달 절반 7월 달 나머지 절반 9월 달 이겁니다. 자, 이렇게 정답 지문이었고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거냐면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무자다.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입니다. 수탁자. 또 한번 보세요.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경우 지분권자가 납세무자다. 재산세에서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공유토지의 경우 지분권자가 납세무자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어야지. 여러분,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자,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예요.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미 딱 끝장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 이런 경우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 토지의 경우는, 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몇 프로씩 균등 지분으로 보고,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이 50%씩 각각 50%씩 이 지분해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 이 지분권자가 납세무자라고 했잖아요. 공유지에 사는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맞습니다.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 경우는 지분권자가 납세무자다. 공유토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입니다. 공유물 분할 등기가 이루어져 버리면 이미 뭐 분할된 거 딱 각자 등기된 거 자기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고.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토지 경우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공유토지 나왔다? 지분권자.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왔던 것이 이제 이건 맞는 거고 공유토지 지분권자고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상 재산의 매매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매도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다. 아까 했었죠? 5월 30일 이거 맨날 한 거예요. 아까도 한 거고 5월 31일 날 자, 5월 31일 날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5월 31일 날 자, 잔금 수령하고 등기가 자, 이행이 된 경우 등기가 된 경우에 매도인이 납세의무자입니까, 여러분? 예? 매도인이에요? 아니지.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6일을 봤더니 이미 잔금도 수령했고 자 매도인이 등기도 이전했어요. 그러면 누가 납세의무자야?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거. 6월 1일 현재 사실상 공부상 소유하는 자 을이잖아요. 매수인이 납세의무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더군다나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재산세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문제 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초 이론만 갖고도 대충 풀 수 있는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을 시간은 좀 안 됐지만 공부한 것을 몇 분 안 됐지만 뭐 그렇다고 종부세 어설프게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복습하고 오늘 일찍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일찍 끝나는 것 같아요, 수업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 뭐 질질 끓으면 뭐해. 오늘 배울 것만 딱 알고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저를 고개를 드시고 봅니다. 재산세 아니 그래요 원래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세법은 절대로 저는 뭐 8주를 원래 기본으로 해요. 8주를 강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항상 1, 2월, 3, 4월, 5, 6월 이런 식으로 기초, 기본, 심화 계속 이제 문제풀이 계속 나가는데 단계별로 계속 강의는 심화시켜서 계속 기초부터 탄탄히 가다가 용어 설명하고 가다가 이제 용어 설명 줄어들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계속 배워 나가는데 강의는 항상 제 강의는 8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9주가 나오면 무조건 한 주 쉽니다. 저는 9주 나오면 무조건 한 번 주 쉬어요. 자, 7주가 나왔다. 7주에 끝냅니다. 6주가 나왔다. 6주에 끝냅니다. 자, 보강이라는 건 없어요. 제 세상에 세법은 절대 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강은 안 합니다. 보강은 안 하고 무조건 끝납니다. 그래서 요번에가 아마 7주가 나올 거예요. 7주가 나오니까 무조건 7주에 끝냅니다. 무조건 7주에 끝내고 기초 과정에서 배울 제가 알려드릴 딱 그런 게 있어요. 레파토리가 딱딱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런데 괜히 시간이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괜히 뭐 쓸데없는 거 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단계별로 계속 가서 끝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합니다. 자, 오늘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를 다 달성했으니까 그냥 일찍 집에 가면 됩니다. 자, 우리 재산세 다시요. 자, 재산세는 누가 과세 주체가 되느냐? 누가 과세 주체가 됩니까? 또 특광시가 나와 이지. 자,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구다?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자, 물론 특별시, 서울특별시 같은 특별시의 경우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물론 나눠지기도 하지만 그거는 일단 예외적인 거고. 자, 재산세 과세 주체는 누구다? 시군구,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재산세는 어떤 성격의 세냐 그러면 자, 재산세는 원칙 물세다. 그래서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동일한 시군구 하나 구역내 여러 개 주택이나 건축물이 있어도 건축물별로,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따로따로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품 금액에 X입니다. 자, 합산하지 않고 개별 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토지의 경우만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끼리 자,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에 인세력 성격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산세 여기 봅니다. 이쪽에 와서 이쪽에 주로 앉아 계시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재산세 성격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재산세 추가해서 적어드렸는데 재산세는 사실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아까 납세의무자가 될 때 등기 전 안 됐어도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는 자가 원칙 납세의무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또 등록되지 않아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은 사실상의 토지도 재산세 대상이 된다는 거. 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돼. 무허가 건축물은 재산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또 재산세는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과세 기준 6월 1일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럼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냐?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자,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주택 부속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서 주택에서 과세하는 거예요. 자, 주택 그러면 재산세이 되는 주택 그러면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포함합니다. 항상.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는 주택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요. 재산세 또 봅니다. 대상 건축물에는 무허 건축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얘기합니다. 항상 주택은 과세할 때 그 시가 순액을 평가할 때도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일정 면적의 토지 가격을 하나로 가격을 평가하고, 자, 주택분 재산세로 하나로 통합 과세합니다. 근데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자, 과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의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 부분 재산세로, 상가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상가 토지로.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주택, 그래서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인 주택에 포함해서 과세를 합니다. 중과세를 하지만 나중에. 자, 4%를 원래 이제 중과세를 해요, 재산세에서. 그렇지만 나중에 그건 배우고.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는 대상이 된다는 것만. 그래서 재산세상 다시 어떤 거라고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적으로 납기 기실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현재 누구라고요?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실제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 종중재산의 경우 누가 납세무자? 종중수임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수임을 신고했을 때는 자,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종중이 납세무자. 근데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자, 종중수임을 신고 안 하면 자, 공부상 소유자고, 종중수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위탁자 아니라는 거.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갑지분 60%, 을지분 40%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경우 재산세 납세무자 누구다? 지분권자. 갑이 60% 그 지분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서 그 지분권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에 표시가 없어 그러면 각각 50%씩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자, 지분이 가장 큰 자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 이렇게 받고 이 정도. 그 다음에 재산세 세금 계산해야죠. 자, 어떻게 계산하냐? 과세표준 결정해서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 과세표준은 누가 결정한다? 납세무자 결정해요? 지자체장이 결정해요? 지자체장, 과세권자 결정합니다. 항상 개인 소유 재산이든 법인 소유 재산이든 구별하지 않고 뭐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시가표준 기준으로. 법인 소유 재산이라고 해서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 땡.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틀려요. 취득세 등록명세랑 헷갈리면 안 돼. 재산세는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돼? 시가표준 기준으로 한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이 과세율 현재 시가표준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 금액이 자, 과세표준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 금액이다. 그럴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 재산세 과세표준은 자, 과세율은 이제 뭐로 합니까?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 안 곱해? 안 곱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표 결정되고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정되고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다? 언제까지 적용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 3년간 5년간 땡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자, 재산세 세율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따라 세율이 다른데 나중에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나중에 토지는 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007 빵이사 비례세율. 건축물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하면서 나중에 다 배웁니다. 지금은 알 필요 없어요. 지금은 대산세 구체적인 세율, 토지건축물 주택 세율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했습니다. 세금을 내는데 납세지 어디로 할 것이냐? 자, 토지분 재산세 납세지는 자,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예요, 토지 소재지예요.
토지 소재지. 건축물 분 재산세 납세지는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지예요, 건축물 소재지예요. 건축물 소재지.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지가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예요, 주택 소재지예요. 주택 소재지. 지방세는 그 지자체로 가야 되니까 물건 소재지. 주소지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했어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징수되느냐?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재산세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됩니다. 그럴 때 보통 징수로 징수되는데 납기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 선반 공기는 납기가 언제입니까? 건축물 선반 공기는 언제예요?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토지분은 언제예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주택분은 징수할 세기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에는 9월 16일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징수할 세기 얼마? 10만 원 이하일 때, 주택분입니다. 토지는 아니에요. 주택분 상수세기 징수할 세기 1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납기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해야 한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소액징수면제 재산세 고의서 장당 세액 얼마? 2,000원 미만이 이하예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재산세 고의서 장당 세액이 딱 2,000원일 때는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 2,000원이면 징수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고 소액징수면 적용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성격유세라 면세점, 소액징수면제 다 없어요. 재산세는 면세점은 적용되지 않고 뭐가 적용돼? 소액징수면제이 적용됩니다. 아까 표를 비교해드렸어요, 여러분들? 네, 제가 이쪽에 아까 다 비교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해서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어떤 세금?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 고지할 수 있는 세금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병기 고지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재산세 부가세는 암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재진이니까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산세를 다 받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를 봅니다. 일단 보세요. 잠깐만 안 끝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제1편 조세 총론을 다 봤고요. 우리가 공부를 지금 어떻게 해왔느냐? 제1편 우리 크게 부동산 세법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1편 조세 총론 다 봤습니다. 2문제 출제되는 부분이죠. 아이고 7문제라고 되네. 2문제.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7문제 출제되는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 이제 7문제가 출제되는데 국세에서 어떤 걸 공부하느냐?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소득세 중에서 소득세 중에서 부동산 관련 소득세로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소득세로서 이제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라는 것과 물론 종합소득세는 나중에 배웁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랬을 때 종합부동산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종부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종합소득세에서는 한 문제 출제가 계속 되어 오다가 최근에 그러다가 작년 26회 시험 안 나왔고요. 양도소득세는 이게 5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26회 때는 6문제가 나왔지만 대여섯 문제 출제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방세 제2편 다 마쳤고 이제 제3편 국세로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하여튼 주말 날씨도 지난번에는 폭풍과 함께 그냥 눈보라가 휘몰아치더니 날씨가 좀 따뜻해졌습니다. 주말 따뜻하고 그렇지만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